네, 수요일 오늘 장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훈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사전에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볼까 봐요. 체크 포인트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미증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도 이제 패닉셀링이 나온 거냐. 사실 미증시가 월요일날 5% 가까운 하락하다가 상승 마감하긴 했었는데 네. 국내 증시는 사실 그런 반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대했었는데. 하락이 더 세게 떨어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도 빠질 만큼 다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뭐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뭐 싸긴 싸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현재는 밸류도 지금 안 보이는 상태니까 그렇죠. 패닉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1월달 역대 최악의 한 해를 현재 보내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가 반등하기 위한 조건이 지금 현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하는 것들은 이제 내일이 중요하긴 한데 그렇죠. 그 외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한 가지밖에 없다. 이게 외국인의 선물 매수 이 부분인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적이 발표될 때 사실 4분기 실적이란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네. 이제 향후 전망. 그래서 중요하죠. 실적 발표가 같은 어닝 쇼크를 하더라도 시장에서 반응이 다르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내일 바로 연준의 결과 나올 테고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 역시도 이제 유럽하고 러시아 뭐 이쪽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한다가 돼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이것도 내일이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도 내일 상장을 하겠죠. 야, 27일날 뭐 이렇게 결정되는 게 많은지 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 쪽과 관련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마감한 미증시를 보게 되면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2%대 중반의 하락으로 마감되었고 많이 밀렸죠. 다우지수는 약보한 마감이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술주가 많이 밀린 거죠. 네, 기술주가 보통 우리가 기술주를 상장주로 얘기를 하니까 같이 묶어서. 그러니까 원래는 뭐 그렇게까지 분류할 필요는 없는데 네. 워낙에 시장 자체가 그동안에 기술주는 성장주 이런 타이틀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쵸, 그 문제가 나누기.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앞서서 다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성장 ETF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의 성장 ETF 지수인데 네. 어저께 보게 되면 2.4% 하락했죠. 그러니까 이게 ETF가 이 정도 하락한 거면 종목은 진짜 엄청 많이 밀린 거죠. 그렇죠. 종목별로 엄청나게 밀렸죠. 네. 그래서 이제 지수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 됩니다. 나스닥 지수와. 그러니까 나스닥이라는 쪽이 기술 성장주 쪽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장 ETF 같은 경우도 어저께 2.41% 하락을 했다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나스닥이 월요일 날 네. 고가 대비 저가까지가 19%좀 넘는 하락을 보였다가 이제 네. 반대에 나왔던 케이스였는데 실제로 이 ETF 자체도 고가 대비해서 거의 18.7% 정도 하락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오늘 종가죠. 한 네. 16% 정도 하락했으니까 지금 미증시의 하락 중심은 사실 이 기술주가 대부분 차지를 한다. 성장주가 차지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성장주 투자 그만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장 투자가 지금 시기가 안 맞습니다. 시기가 안 맞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제가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네. 저기 맥스라고 써놓은 자리가 있는데 네. 저 자리대가 이제 작년 12월 달 저점 라인인데 깼네요. 네, 이미 다 깨져 있죠. 그러니까. 다 깨져 있는 상태에서 저기까지는 올라와도 저기 맥스가 정도다. 저 정도. 아. 그러니까 작년 말에 고가 라인이라든지 올해 초에 고가 라인인데 이 라인들은 올해 안에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힘들 올해 것 같습니다. 안에. 그렇다면 최근에 오늘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잘 냈잖아요. 그러니까 잘 냈다라기보다는 뭐 나쁘지 예상치를 않았다. 상회했죠. 그 정도 상회 정도 된 건데 시간 외에서 급락한 것도 뭐 이런 관점에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퍼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퍼가 한 33% 됩니다. 음. 근데 사실 예전에는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해서 네.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전후에서 나타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순이익도 꾸준히 늘어난 케이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높은 밸류를 부과를 해줘도 네. 시장에서 이 정도 수익을 내는 회사니까 그리고 매년 약 10% 정도의 성장을 보이는 회사니까 이 정도 밸류도 괜찮다가 기존에 비었고요. 그렇군요. 지금은 33%도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심리가 바뀐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밸류를 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이 정도는 통용해줘도 괜찮겠지라는 부분이 지금 바뀌는 부분입니다. 변수가 거기군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시장에서 사실 올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증권사들 이쪽에서도 이제 슬슬 바뀔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실제로 ETF로 나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성장주 봤으니까 가치주는 좀 어떻습니까? 가치주 같은 경우는 어저께 마이너스 0.39% 하락합니다. 오늘 마감이.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락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럼 많이 차이 나는 거죠. 엄청 차이 나죠. 예.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앞전에 월요일날 시장 전체가 급락이 나올 때 가치 ETF 같은 경우는 8.7% 하락했으니까 네. 기술주 대비해서 반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종가 기준으로 할 때는 한 6% 하락했으니까 이쪽은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간 만큼에 따른 네. 당연한 조정 정도 수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추세 라인 때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쪽이고 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럼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에서 그러니까 좀 더 어떤 섹터가 주로 움직였습니까? 저 우선은 내부적으로. 에너지 쪽이 에너지. 악물을 강세에 띄었고요. 예. 또 외쪽으로도 이제 뭐 운송이라든지 네. 우리가 일반 실생활에 필요한 실질 관련된 애들.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에너지 운송이 우선 눈에 띄는 거고 네. 그 외쪽으로도 이제 건설이라든지 그 외적 쪽도 대부분 강세에 띄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국내에서도 그런 종목들을 연결하는 게 유리한 겁니까? 방어적인 측면에서? 가야지 맞는데 네. 우선은 LG에너지 솔루션이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앞서도 그 얘기를 해드렸지만 예. 국내 증시가 버팀목이 아예 없어진 부분이 그런 거군요. 차별화로 갔었어야 될 시장이 차별화로 간 게 아니라 결국 다 무너진 시장이 돼버렸으니까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연결해 봐야 되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코스닥과 관련된 표를 좀 준비해 오셨는데 이 표는 이게 뭡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예. 저도 이거 만드는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역대 최악의 수익률? 예. 그러니까 역대 최악의 수익률 코스닥 1월 증시. 네네. 그러니까 2008년도가 사실 금융위기 있었던 시기였는데 예. 그때가 이제 코스닥 같은 건 장중에 한 14% 가까이 하락했다가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10% 전후에서 마감이 됐었는데 네. 지금 현재 코스닥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빨간색이 올해고요. 네. 노란색은 고가 대비입니다. 작년 고가 대비. 와.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되면은 코스닥이 13.98% 어저께까지 하락이. 예. 그러면 이번 한 달 동안에 어마어마한 하락이죠. 엄청난 거죠. 근데 사실 1월 효과라고 사실 시장에서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1월 효과가 2018년도 크게 한번 나오는 이후로 2019년도, 2020년, 2021년 올해까지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2018년도가 워낙에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네네. 계속 그게 나왔던 건데 14% 가까이 빠졌는데 근데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 네. 사실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코스닥 시장만 왜 유독 이렇게 빠지느냐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미 빠져 있었죠. 미리 맞고 있었군요. 미래 맞았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작년 고가 대비해서 코스닥이 16% 정도 하락이 된 겁니다. 그럼 거래소 같은 경우는 8.6% 정도 빠졌으니까 지금 코스닥 대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라고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작년 고가 대비하면 17.7% 정도 되죠. 만만치 않게 빠졌네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사실. 그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는. 그동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성장주 중심, 그러니까 작년 특히 하반기가 너무 심했었죠. 네. 이제 게임주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전지 소재 쪽이 너무나 고평가가 갔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그 얘기했던 게 실적을 2024년, 2025년 실적 땡겨오는 건 처음 봤다라고 돼 있었는데 네. 그만큼 시장에서 그동안 안 빠졌던 부분이 이제 몰린 거죠. 그리고 이 개인들의 신용 문제도 사실 발생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청자분께서 생각할 때 어떤 걸 생각하냐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낙폭과대 아닌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업종 같은 경우가 이달에 한 9% 상승했으니까 네. 아주 독특한 케이스인 거고요. 홀로 상승해 있네요. 그죠? 예. 대신 은행하고 보험이 전체적으로 볼 때도 낙폭과대는 아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가 17.7%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낙폭과대가 크게 떨어졌다 된 것이 현재는 제약과 그 다음에 항공해운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철강, 자동차 그리고 증권화 이런 쪽이 시장 대비해서 초과적인 하락이 나타난 케이스입니다. 그럼 여기로 투자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어차피 낙폭과대는 다 똑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었던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실적을 보고 가치를 본다고 말씀드리니까 이왕이면은 이 낙폭과대에서도 실적이 되고 많이 가치적인 성격을 가진 쪽이 오히려 좋다는 얘기죠. 그게 파란색 네모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동차라든지 조선기계, 건설, 항공해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낙폭이 컸던 쪽이 파란색 친 거고 예. 이 안에서 그나마 이제 실적이나 전망 이런 것들 다 포함할 때는 자동차라든지 예. 철강 소재 이런 쪽하고 그 다음에 IT도 해당이 좀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건설이라든지 이런 산업재 거의 이런 쪽이 대부분이 경기 관련된 쪽이기도 하고 네.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10년 넘게 저평가 항상 박하게 평가를 받던 그런 쪽이기 때문에 네.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박한 쪽에다 조금 더 투자를 하면은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볼 게 이렇게 급등 나갈 땐 또 선물 시장 많이 봐야 되잖아요. 이거 준비 좀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전에도 이제 선물 쪽에서 한번 이제 말씀하셨던 거를 이제 다음에 네. 얘기하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현물 쪽에서의 수급,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네. 외국인이 매수를 하냐 안 하죠. 그렇죠. 그럼 기관이 매수를 하느냐 안 하죠. 그것도 아니죠. 그럼 개인들이 매수를 하긴 하는데 네. 적극적으로 매수를 못 하죠. 그렇죠. 신용 문제도 걸려 있고. 그럼 현물에서나 시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기댈 게 없습니다. 지금은 선물 많이 봐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댈 게 없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왜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느냐. 이 배경이 뭐냐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12월 만기일 날, 네. 그러니까 12월 만기 때 선물에서 누적으로 네. 선물 롤오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갖고 있는 포지션을 그대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죠. 롤오버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 롤오버 물량이 5만 계약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5만 계약이라는 게
사실 시장에서 변동 생긴다 해서 이걸 한 번에 싹 청산하거나 손절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5만 계약이 말이 5만 계약이지 금액으로 따질 땐 그 당시에는 4조 5천에서 4조 7천억이었거든요. 큰 금액이네요. 그러니까 그 큰 금액을 바로 정리를 하지 않는다가 되죠. 왜냐면 이게 선물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선물 플러스 환율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고려할 게 있죠. 삼성전자부터 현물이랑 이렇게 맞춰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단기적인 악재가 발생되거나 했을 때는 이 포지션을 한 번에 정리하지 못하고 네. 반대되는 해지를 걸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해지라는 게 결국은 외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외에는 그럼 계속 해지 중이다라고 보는 그래서 거죠. 현재는 외인들의 예. 매도가 5만 3천 개 근처까지 올라왔으니까 예. 현재 매수했던 물량, 갖고 있는 물량 대비해서 거의 맞춰놓은 거죠. 매도가. 그럼 이제는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도했던 부분을 소위 말해서 청산할 때, 네. 청산할 때는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청산시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관점에서 매수를 한다가 들어온다 됐을 때는 빠진 만큼 빠졌고, 예. 이제는 반등 쪽에 기대를 해도 된다 이런 심리가 들어올 때가 이제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국인의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 타이밍부터는 사도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는 외국인이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다 이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운용력 보기에는 이게 언제쯤이 그때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하고 내일 사이부터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옆에 표시해 놓은 게 뭐냐면 예. 월요일 날도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할 때 미결제가 증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때 이제 외국인들의 평균 매도 단가가 372포인트였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363.5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 라인대가 가면은 저항이 셉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363.5라는 자리대를 먼저 올라가는 상태가 들어오면은 예. 그때는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수를 좀 적극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되는데 그게 나와야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볼 때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 쪽에 무게에 실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363.5포인트가 넘어가냐?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이 자리가 되겠죠. 오늘 추가적인 외국인의 매도 또 나온다면은 네. 또다시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 포인트에 따라서 사고 파는 거를 같이 잡을 수 있죠. 따라잡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군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올해 시장에서 사야 될 종목이나 업종은 거의 다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지수가 받아 쳤느냐 안 타이밍 쳤느냐 잡는 거. 그 타이밍은 저 기준을 잡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아셨죠? 363.5포인트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타이밍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실적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예스올로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4분기 작년 4분기 어닝 시즌 주요 체크 포인트 컨센서스 사회. 자, 이 관련해서는 이제 PI 첨단 소재를 말씀하셨는데 매수 기회냐? 저는 앞으로를 보면은 사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놉니다. 놉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어저께 급락을 굉장히 크게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4분기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영업이익 자체가 나온 걸 보게 되면은 네. 거의 부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치 컨센서스 대비해서 마이너스 5%밖에 축소가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급락한 거예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아, 실적이 잘 나온 케이스도 예. 밸류 부담을 느끼게 되면은 빠진다가 되는 거죠. 이게 밸류가 높아요? 밸류가 높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예. 사실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을 하게 되는데 네. 원자재 가격이 높아진 부분에 따라서 우선은 2022년은 1분기까지는 쉽지가 않다. 예.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밸류 자체가 영업 매출은 증가세는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의 전망 자체가 조금 안 좋다 돼버린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PI 첨단 소재는 밸류를 보게 되면은 2021년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759억이었었는데 네. 이때가 8월 달 때가 25% 정도 되죠. 예. 그럼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도 증가를 하긴 합니다. 다만 네.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781억이니까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작죠. 쬐끔 상승하는 그죠? 거. 그러다 보니까 밸류 자체 25% 정도 되는데 예. 예전에는 이 정도면은 시장이 어차피 성장한 쪽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평가를 했는데 그쵸. 지금은 이 25%라는 게 와닿는 거죠. 그렇죠. 엄청 예. 좀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시장의 투자 심리 변수가 여기에서 바뀐 거죠.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작년 8월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온 데서 신고가였었는데 이게 지금 급락을 하면서 네. 앞전에 이제 11월달, 10월 말 이때 코스닥이 저점 깼었을 때 네. 그때 자리대까지 내려왔다 되죠. 그래서 현재는 지지 라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반등이 가능한데 반등한다 하더라도 윗자리 55,000원 자리대까지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정도. 네. 이렇게 되겠죠. 네, PI 첨단 소재. 자, 두 번째 특징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요, 현대차 매수 기회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현대차 너무 비싸요. 자동차 가격이. 어떻습니까? 예스입니다. 예스.
그러니까 앞전에도 사실 예스. 현대차 추천했다가 손절가를 깨는 상태가 벌어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 약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냐면 어저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네,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15% 하이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영업 대비, 실제 전망치 대비해서 15% 정도 하였으면은 그렇죠. 거의 어닝 쇼크 수준 근처까지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아주 안 좋아요, 주가. 안 좋아진 거죠. 예. 근데 바로 어저께 실적 발표에서 뭘 발표하냐면 네. 2022년 실적 전망을 발표하는 거죠. 그럼 전망에 포인트를 맞췄다. 그죠? 예. 그러니까 원래 4분기 실적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네. 실적이 예상치에 늘 하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충당금 설정부터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비용을 더 추가로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4분기 실적이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바로 중요한 거는 올해 실적, 2020년 실적을 전망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매출액을 13에서 14% 정도 증가할 거고 네. 영업이익률이 5.8%가 작년이었는데 올해는 5.5에서 6.5% 정도 증가를 할 거다. 더 느네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네.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배당도 한 1,000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당이 1,000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어떤 차이냐면은 기존에 이제 현대차가 현재 주가 20만이 안 되니까 배당이 4,000원일 때는 2%의 배당 수익률인데 네. 5,000원으로 늘린다가 되니까 2.5%의 배당 수익률이죠. 늘어나네.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네.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주니까 매력 이런 있네요. 부분도 괜찮다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작년에 실적 전망치보다 원래 작년에 실적했던 전망했던 보다 떨어졌다 돼버리니까 이제 퍼 같은 경우가 앞전에는 전망치가 8% 수준이었는데 이게 10% 올라간 거죠. 그렇죠. 작년 기준으로 할 때는. 예, 예. 다만 이제 올해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이 제시한 매출의 증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추정한다 하더라도 한 네. 10% 정도만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때 그 경우는 밸류로 현재 주가 대비 8%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싸죠. 그렇죠. 그리고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고.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시장에서 싸지 않고 어느 실적인 예상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도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군요. 그럼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전기차 경쟁력은 얼마나 있습니까? 현대차가. 현대차가요? 예, 다른 외제차들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현대차 그룹 자체가 예. 전 세계에서 판매가 이제 합치게 될 경우는 보통 5위에서 한 7위 사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정도 보시면 되는데 네. 현재 전기차 판매 비중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통 지금 현재는 현대차의 아이오닉이라든지 EV6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문 대기가 굉장히 많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전기차는 네. 이게 그렇게 경쟁 차이가 그렇게 다른 뭐 테슬라라든지 그런 건 다른 아니에요. 기업들하고 비교할 때 예. 전기차 차체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 나진 않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차이가 나는 부분이 나중에 데이터를 얼마큼 쌓느냐에 따라서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인지도의 차이도 있습니다. 아, 소프트웨어하고 인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현대차 그룹이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장 투자 전략 물어보겠는데 다들 지금 유튜브에서는 오늘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중요 이벤트 전날이기 때문에 예, 예. 시장에서 관망 심리가 아직까지 짙을 수밖에 그럴 것 없습니다. 같네요. 예. 거기다가 이제 미선물도 약간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만 이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네. 어제 미증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우지수는 소폭의 하락으로 끝났다 했었고 그쵸. 이게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었는데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 딱 1% 정도 하락인데 사실 어제 국내 증시가 많이 빠졌거든요. 상대적으로 과했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양봉으로 마감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라든지 외국인들의 현재 갖고 있는 포지션이 약간 앞전에 매수 롤오버한 것보다 더 커져 있는 상태라서 추가적인 매도보다는 이제 오늘 장중에 한번 청산한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국내 증시는 받는 가능성이 있다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계속해서 추세적인 반등은 아니고 좀 기술적인 아직까지 반등.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술적 부분이다라고 먼저 생각해야 되죠. 근데 원래 시장이 낙폭과대에서 반등할 때도 기술적 반등이고요. 그건 나중에 추세를 넘어가기 상승으로 가기 위한 반등도 처음에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외국인들 선물 매수 여부가 중요하고 그래서 아까 정확하게 363.5포인트고 네. 364포인트 전후로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실적 발표와 관련된 부분도 좀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뭐 기아, 삼성전기 굉장히 이런 게 많죠. 있네요. 예. 현대모비스는 아침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자동차 쪽에서가 어제 현대차가 발표했고 그 외적인 기아, 현대모비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도 이제 시작 발표가 있습니다. 삼성물산이나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그다음에 건설. 이제 IT 쪽에서는 LG노텍. LG노텍은 사실 주가가 네. 이미 실적의 호조란 부분을 많이 선반해가지고 반영했네요. 예. 차익 실현 여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도 실적 발표가 있고요. 예.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실적 발표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IT, 자동차, 건설 이런 쪽인데 이쪽이 지금 현재는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괜찮은 쪽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모멘텀을 좀 더 만들어 준다면은 네. 왜냐면 대부분 발표하면서 2022년에 대한 실적 전망을 대부분 좋은 쪽으로 얘기할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쪽이 잘 나와준다면 시장에서 반등을 하는 쪽이 그래도 버팀목을 해줄 수 있다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내일이 뭐 제일 중요해서 이거 딱 FMC,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노르망디, 이거 미국하고 러시아? 그리고 아니요. 아, 독일, 러시아.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네. 어떻게 할 건지 유럽과 좀 얘기를 하는 것까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네. 자, 오늘 살짝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종목까지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DLENC 건설입니다. 이 편한 세상하고 아크로 만드는 회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현대산업개발 때문에 아, 건설주 맞아요. 자체가 다 무너졌죠. 민폐였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 들어서 DLC 같은 경우는 건물에서 진동이 느껴진다. 그러면서 제2의 현대산업이 되느냐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아, 그 얘기예요. 문제 없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민감해요, 다들. 네, 그래서 주가는 이런 요인으로 해서 빠져 있는 상태니까 음. 더 밸류메이터가 높다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나 실적 증가가 나온다 보니까 탄소 포집 관련된 CCUS 아, 이런 이런 것들도 것도 해요.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메리트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차트하고 밸류 잠깐 보게 되면은 네.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뭐 작년 7월달 고가 대비해서 거의 한 28% 정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앞전에 11월 30일 날 이때가 사실 대형 지수라든지 이때가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였는데 네. 그때 저점보다 약간 위에서 움직인다 정도 이렇게 네. 돼 있고 올해 이제 매출의 증가가 좀 나오고요. 또 영업이익 자체가 원체 높았던 회사라서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실적 자체가 퍼로 따질 때는 한 3.7%? 이 정도 수준이니까 쌉니다. 굉장히 쌉니다.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를 11만 2천 원에서 11만 5천 원 사이 네. 그래서 매수 쪽으로 말씀드리고 손절은 10만 7천 원 정도 좀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은. 네. 그다음에 목표는 1차를 14만 원, 2차를 16만 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재훈 운용형은 건설주를 봅니다. DLENC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훈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